살아있다는 건 그 기억들을 연료 삼아서 내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억들이 나고 내 인생이야. 그런데 그게 다 사라지는 거라고? 근데 어떻게 그게 나야? 그래서 난 그따윈 수술은 안 받겠다는 거야. 나로 살았으니까 나로 죽을래. 얼마 전 막을 내린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홍해인의 대사인데요. 저 잘 따라했나요? 과거의 나도 나고 미래의 나도 나라면 지금이 마지막이듯 나로 사는 삶 가보는 것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지구를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혜입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기후변화 및 채식과 관련해 전문가나 활동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코너인데요. 유튜브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좋아요, 구독은 사랑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매주 목요일 4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일요일 4시에 재방송이 나갑니다. 여러분 채널 이동하지 마시고 전주 FM 93.5 채널 고정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기후행동 실천 코너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동아리가 있어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초대 손님을 곧 뵙도록 할 텐데요. 초대 손님 뵙기 전에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선남 소녀의 마음을 훔쳤던 드라마 눈물의 여왕의 중에서 OS 들으셨는데 어떠셨나요? 김수현 씨의 목소리 듣고 싶었는데 사실 이 세팅해 두던 게 잘못되었나 봐요. 목소리가 아니라 배경음악만 나갔는데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 드라마를 굉장히 가슴 졸이면서 보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음악이 생각나서 그 대사와 OST 음악을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초대해 주셨던 두 분이 지금 와 계시는데요.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는 거 아닌데요? 여기서. 네, 그렇죠. 여기서 처음 뵙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은 이제 그 기후행동 활동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이벤트나 어떤 행사에서 여러분 뵀었고 뭐 진솔한 얘기 나눈 적은 없지만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서 또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밤밤이라고 하는 활동명으로 이제 살고 있고요. 그리고 비건을 실천하면서 비거니즘을 알리기 위해 지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이름이 왜 밤밤인가요? 이거는 이제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제 별명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성향이 밤이 되면 달이 뜨면 굉장히 잘 놀고 굉장히 쌩쌩해지면서 이제 잘 놀았다고 활동적으로 놀았다고 해서 밤동물이라고 부르셔서 제가 밤밤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밤에 활동하시나요? 네, 달이 뜨면 이제 일어나고 네, 해가 뜨면 이제 씻으러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밤에 달이 안 뜨거나 금음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모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 라디오 방송은 처음이라 네. 솔직히 막연하게 꿈 꿨었는데 무섭고 좀 두렵고 좀 그렇네요. 꿈과 현실은 다르다 그런 네. 느낌인데, 네, 전주에서 이것저것 활동하고 있는 문성주라고 하고요. 여러 분야에 이제 발을 담그고 있다 보니까 제가 뭐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정리하기 좀 어려운데, 진짜 공식적으로 이제 전주에서 이것저것 한다고 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전주 한옥마을과 원도심에서 가이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시 탄소중립 시민 강사,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또 전주시 새활용센터 교육 강사,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과 전주교대에서 이제 길고양이 밥을 주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전주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의 소모임 햇뜰날의 회원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것저것 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대체 이것저것가 뭔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두 분이 이제 속해있는 이제 소모임이라고 이제 일종의 동호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름이 햇뜰날이라고 했어요. 햇뜰날 이름 들어보면 태양광 발전소 뭐 관련이 있다고 이제 제가 모른 체가 하면서 진행해볼게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햇뜰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햇뜰날은 모임은 어떤 계기로 만들어진 것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제가 이제 그 햇뜰날의 원년 멤버긴 한데 제가 이제 만들거나 기획한 건 아니었고요. 저희 전주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에 운영하셨던 분들께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좀 조합원들끼리 그냥 단순하게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그냥 정기총회하고 흩어지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좀 재미도 없고 좀 끈끈함이랄지 연대감을 만들거나 하는 데는 조금 좀 불리하고 좀 딱딱하고 격식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어서 좀 더 가볍고 더 연대감도 느끼면서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런 취지, 그런 기획하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이게 진짜 구체적인 모임이나 목적이 있는 모임은 아니다 보니까 진짜 순수한 친목도모 성격이 강한, 그렇다고 이제 완전 친목도모는 아니고 그래도 이제 햇빛 발전이랄지 기후를 중심으로 하긴 하되 그래도 진짜 엄청난 활동이나 목적보다는 친목이 강한 목적이다 보니까 저도 정확히 언제 창립했는지 창립일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네.
코로나 전에 창립을 했어요. 코로나 네. 전에 이제 저희가 만들고 이름도 처음 모임은 이름 뭐 정할까 그 네. 모임이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가 해뜰라지 괜찮네요. 막 어차피 우리 해떠야 하는 거고 해떠야 우리도 활발하게 발전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더 많이 모여져가지고 여러 활동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서 했던 첫 번째 모임은 팔복예술공장에서 그 크리스 조던 사진전 있잖아요. 네. 그 사진전 봤던 게 첫 번째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더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제가 또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네. 그래서 전주시민 햇빛 발전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모여서 어차피 이 목적 자체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모임으로 다양한 활동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책기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친목도목 재밌게 아마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잠깐 들어갔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청취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주시민 햇빛 발전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릴까요? 전주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은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을 끄는 그 홍보성 멘트로 말씀드리자면 환경을 생각하면서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 네. 환경을 생각하면서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 이게 저희 이제 홍보 멘트가 되겠고요. 우선은 전주 시민분들이 이제 조합원이 돼가 출자를 하셔서 전주시의 유휴부지, 그러니까 전주시가 소유하고 있지만 좀 약간 노는 땅들, 예를 들어서 배수지 같은데 아니면은 공공주차장 같은데 그 부지에 이제 저희가 출자 비용으로 햇빛 발전소를 건설하고요. 이제 거기서 나온 이제 발전 비용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비용 가지고 이제 저희 조합원 운영도 하고 이제 출자금 그 배당금도 받고 이제 지역사회에 이제 환원도 하고 이제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2017년도에 저희가 창립을 했고 현재 약 400분, 300분에 거의 400분 정도 되시는 분이 조합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네. 전주 시내 곳곳에 지금 6호 발전소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지금 계속 7호, 8호 발전소 계속 이제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크게 이제 네 가지 활동이 있다면 이제 우선 전주 시민들과 함께 한다. 그다음 두 네. 번째 기왕이면은 우리가 굳이 이 발전소를 위해서 땅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시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놀고 있는 땅, 그냥 유휴부지 이런 걸 최대한 활용한다. 그 다음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주 시민의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는 그런 그리고 이 햇빛 발전과 이런 네트워크들 이런 장점들을 널리 알린다. 그리고 꼭 우리 배당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사회 환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고 이제 그런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그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그 전주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의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네, 사무국장님 모시고 좀 더 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태양 발전소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정보들이 많아서 네, 맞아요. 사람들이 태양광 발전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네. 거기에 대한 진실과 뭐 오해와 진실에 대한 어떤 주제로 해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네, 많이 그리고 필요합니다. 이제 아까 이제 한 400여 명 정도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고 저도 가입돼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네, 혹시 청취자 여러분 투자를 하실 때 물론 은행에 투자도 하지만 이렇게 친환경적인 어떠한 그 태양광 발전에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률이 생각보다 셉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생각보다 셉니다. 홍보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제 좀 해뜰다 모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한 몇 분 정도 계시고 그동안의 활동을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몇 분이 계시고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7, 8분 정도 계시고요. 좀 더 많이 저희 조합원 분이 400분 가까이 되는데 아직 네. 7, 8분밖에 안 되셔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좀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또 공식적으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은 한 7, 8분 정도 계시고 처음 모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크리스 조던 이제 사진 전시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활동은 돈룩업 네네, 같이 다큐멘터리. 화제가 됐던 영화였었죠. 네. 그 영화도 같이 봤었던 것 같고 한옥마을 플로깅도 한 2번 정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여름인가 재작년 여름에는 삼천에 반딧불 보러도 갔었었고 그리고 독서 토론도 하고
그다음 은근히 비건 식당도 나는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네, 비건 식당도 많이 찾아다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 지금은 좀 많이 줄긴 했는데 환경 관련 이제 행사들 하면 저희 햇빛발전 협동조합 부스가 만들어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 아무래도 저희들이 좀 주도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그 햇빛발전 협동조합 홍보도 하고 조합원 배가시키는 그런 활동 이제 그런 것들이 주요 활동이었습니다. 네. 소모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소모임이 아니라 큰 소모임에서 큰 일을 하고 계시네요.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제 마음이 같은 분들을 모여서 그런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함께 활동하는 동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모임을 하면서 대부분 모임은 어느 정도 같이 있는 분들이 마음이 비슷하거나 같아야지 이게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환경 모임이라고 그러면 좀 딱딱하고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분명히 그 모임에서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400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지금 모임에 오시는 분들이 7, 8분이라고 하면은 좀 더 그 재밌게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즐거움이라든지 뭐 보람된 일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 얘기예요? 네. 저는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딱 생각이 났던 게 최근에 저희가 투표를 했잖아요. 네, 기후선거. 선거철. 네, 맞아요. 근데 그 전에 사실 투표를 할 때 보통은 이렇게 뭐 후보님들의 공약을 본다던가 후보님들이 뭐 사람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표를 선택을 해서 표를 이제 한 표를 행사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모임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이 후보님들의 기후 관련된 어떤 공약들이 있는지 낱낱이 이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사실 전주 지역에서 네. 후보자들이요? 네, 저희가 정말 행사할 수 있는 그 지역구 안에 있는 후보님들의 이제 공약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네. 저는 그게 제일 사실 기대가 됐었어요. 그래서 결과는 그리고 이제 투표를 그런 공부를 하고 사실 투표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좀 이런 공부를 해보면서 알아가는 재미도 있었고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정당이나 후보님들마다 있는 분도 계신데 약간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좀 놀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자들이 기후변화에 관한 감각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었어요? 결과는 좀 어땠었나요? 저는 제가 이걸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호명은 하지 마시고 네, 어떤 그래도 그 정의당과 이제 녹색당이 연합을 하였잖아요. 근데 원래 녹색당이 이제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당이어서 관련한 녹색정의당인가요? 네. 녹색정의당 후보님들이나 정당은 그래도 기후 정책을 굉장히 우선순위에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네, 그렇지만 결과가 좀 너무 아쉽죠. 네, 무승주님은 특별히 기억나는 우선은 저 이야기하기 전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그냥 막연하게 선거 앞두고 보고 그냥 찍을 사람 정해져 있고 그냥 찍었었던. 근데 저도 직접 보면서 한번 이쪽에 대해서 한번 보고 생각하고 한 적은 저도 좀 처음이었던 것 같긴 해요. 네. 개인적으로 정치에 조금 관심은 있는 소위 말 시사 쪽에서 얘기하는 정치 약간 고관여층에 좀 가까운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기후 쪽 입장에서 제가 한 번도 뭔가 보거나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우선 지역구 나온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전주나 전북이라는 지역 자체가 좀 개발에 소외돼 있다 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나온 지역구 후보들의 공약은 솔직히 개발 위주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가운데 정당 비례 쪽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당연히 이제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에 이제 녹색당이 있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1번이고 이제 그런 쪽이 더 중심이 돼 있는 건 그건 당연한 사실이니까. 다만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주목했던 건 뭐 국민의힘이든 뭐 더불어민주당이든
뭐 조국혁신당이든 뭐 개혁신당이든 그 10대 우선 주요 정책 과제들이 있더라고요. 네. 10대 주요 정책 과제들 중에 기후나 에너지 전환이 관련이 몇 번째 있나. 근데 파란색 정당들은 그래도 3번째 있었고요. 네. 빨간색 계열 정당들은 10번째 중에 10번째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한번 봤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두 번째로는 그 후보자들 중에서 좀 기후나 이쪽 전문가들을 비례 몇 번의 위치를 시켰나. 네. 그걸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재미있는 사실은 의외로 여당 쪽에 기후 쪽 관련 프로필 같은 기후 쪽 행동했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앞순번에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조금 약간 의외긴 했었는데 네. 그래도 하여튼 그게 좀 기준이긴 했었습니다. 제가 선택하는 주요 정책 과제 중에 몇 번째고 그다음에 그 후보를 몇 순위에 넣었었나 그랬더니 좀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작가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네. 다행히 제가 선택한 비례 정당에서 그래도 턱걸이긴 하지만 기후 관련된 분이 그래도 들어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제 소개할 때 이것저것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목적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모임이든지 내지는 솔직히 좀 잘 보여야 될 것도 좀 있고 가면을 쓴다고 하죠. 그런 것도 있는데 저도 알게 모르게 사람들 눈치를 좀 자주 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또 눈치는 자주 보지만 또 그렇다고 또 거기 맞게 또 행동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 햇들날 소모임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 부담이 없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뭐 잘해야겠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그렇다고 뭐 이걸 해야만 내가 뭐 평가가 올라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걸 해야만 내가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이런 모임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가장 부담 없이 나가는 모임이에요. 네. 가장 부담 없이 나가고 즉 나가면 그냥 좋은 사람들하고 그냥 딱 밥이나 뭐 간식 먹고 차 한 잔 마시면 2시간 동안 진짜 편하게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편하게 그냥 만나고 이야기하고 온다. 어떻게 보면 그게 뭐야 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막상 생각해보면 그런 모임이 생각보다 많이 없잖아요. 요즘 현재 사회를 살아가면서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죠. 또 모임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된다. 네. 뭐 책을 읽으면 그 책에 대해 있고 얘기를 해야 된다. 부담스러우면 사실 그 모임 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햇날 소모임은 그런 게 없어서 네. 저한테 그게 참 소중한 모임이고 그냥 유일하게 힐링되는 모임 중에 하나. 네. 그래서 꼭 챙기는 모임 중에 하나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그 햇들날의 모임에 오시면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우리가 기후 환경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나눔도 하고 책도 읽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제가 그 유성주님께 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탄소 중립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아까 이제 이것저것 말씀하시다가 한옥마을 운도심 가이드로도 하시고 도시재생 관련 일도 하시고 새하련 교육 강사로도 하시고 이렇게 다양한 일을 좀 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관련이 있는 뭐 그런 일을 하셔왔는데 어떻게 환경 강사로 변신하셨는지 좀 환경에 관심을 가졌는지 궁금하거든요. 진짜 솔직히 고백하면 먹고 살아야 되고 능력이 안. 네, 그렇고요. 조금 더 이제 포장을 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요즘 느끼는 게 저는 좀 위성 같이 살지 않았나? 위성? 네, 그래서 강한 중심체가 있으면 거기를 돌다가 네. 거기를 바라보며 돌다가 그렇다고 거기를 진입은 못하고 네. 그냥 계속 그냥 돌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저의 이제 능력 부족이랄지 한계랄지 내지는 뭐 흥미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때 좀 더 새로운 이제 중심체가 보여가지고 그쪽으로 살짝 넘어 또 돌다가 또 안 되면 또 이렇게 돌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싶긴 한데 우선 대학생 때는 제가 미술사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뭐 문화재들 옛날 뭐 미술품들 뭐 그림이나 조각이나 건축이나 이런 거 보면서 아 멋있다. 그리고 솔직히 석학이라고 하죠. 그 학계에 막 네네네. 대가들이 되고 싶었어요. 학술대도 굳이 학부생인데도 불구하고 네. 굳이 가서 막 그래서 내가 이 선생님이랑 같은 엘리베이터 탔어 막 이거에 진짜로 막 감동하고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거야라고 했. 어렸을 때 객기 같은 게 발동하셨네요. 근데 그래서 대학원까지 진학을 했는데 아 이게 진짜 쉬운 공부가 아니구나. 현실하고요? 네 그리고 내 한계도 분명히 느꼈고 그런 가운데 이제 박물관 쪽으로 가게 됐어요. 약간 그러니까 박물관까지는 전공이랑 비슷한데
제가 박물관 교육 쪽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마침 국립전주박물관에서 박물관 교육 쪽에 이제 인력을 모았고 또 국립전주박물관이 지금은 아니지만 교육 쪽에 좀 특화된 박물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박물관 중에. 생각보다 위계가 지위가 높은 박물관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교육 쪽으로 가면서 약간씩 이제 정식 연구 이거 큐레이팅 이쪽보다는 이제 알리는 거 교육 쪽으로 이제 가게 됐고요. 그게 넘어가다가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갔을 때 그럼 이걸 바탕으로 사람들 전통문화 같은 걸 알리고 하는 사회적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하다가 사회적 기업 준비는 하다가 결국 못 하고 비슷한 다른 데 들어갔다가 역시 나와서 그러고 보니까 이제 원도심에서 활동하게 됐고 원도심 쪽에 한창 또 도시재생이 진행하던 차에 이제 도시재생 하시는 분들 알게 돼가지고 도시재생으로 갔다가 근데 원도심에 보면 이제 뭐 쓰레기랄지 폐가랄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좀 환경으로 옮겨졌던 것 같고요. 전공 자체가 아무래도 답사라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여행을 많이 다니게 돼요. 근데 원래부터 여행을 좋아하기는 했는데 다니다 보면 이제 같은 곳을 자주 가게 되거든요. 같은 곳을 자주 가게 되면 분명히 몇 년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거나 몇 년 전에는 갈 때 그렇게 어려움이나 이런 거 느끼지 않았었는데 조금씩 어려움 같은 거 느끼거나 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럼 그 어려움이 뭘까 변화가 뭘까 봤더니 뭐 여러 가지는 우선 내가 나이가 들어서 확실히 예전만 못해. 그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확실히 요즘 지방 소멸, 지역 소멸이 좀 큰 화두잖아요. 확실히 그 우리나라 문화재나 문화유산 있는 곳들이 시골 오지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확실히 찾아가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편의시설도 많이 부족해지고 있는 거. 이제 그런 어려움도 이제 보이고 그 다음에 조금씩 날씨가 더워지거나 추워지거나 옛날에는 이쯤 출발해가지고 이쯤 갔었으면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이렇게 더울 때가 아닌 더워진달지 너무 추워서 좀 가기가 힘들어진달지 내지는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못 보던 꽃이나 이상한 풀이 피었달지 내지는 저 그 탑이 있는 쪽에 산에 갑자기 산사태 흔적이 좀 보인달지 이런 게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그쪽에 좀 넘어갔던 것 같아요. 돌고 돌고 돌아서 위성에서 돌고 돌아서 원점으로 다시 온 건 원점은 아니지만 잘 정착하셨네요. 모르겠는데 잘 정착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우선.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우리 밤밤님의 얘기를 좀 더 듣도록 하고요.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주 FM 93.5 지구론 체육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천일 동안 난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거라 믿어왔었던 거죠. 어리석게도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죠. 헤어지자는 말은 참을 수 있었지만 당신의 행복을 빌어줄 내 모습이 낯설어 보이진 않을런지 그 천일 동안 알고 있었나요? 많이 웃고 또 많이 울던 당신을 항상 지켜주던 감사해하던 너무 사랑했던 나를 보고 싶겠죠. 천일이 훨씬 지난 후에라도 역시 그럴 때죠.
웃었나요? 많이 웃고 또 많이 울던 당신은 항상 지켜주던 감사해하던 너무 사랑했던 나를 보고 싶겠죠. 전 일이 훨씬 지난 후에라도 역시 그럴 테죠. 잊지 마요 우리 사랑 아름다운 이름들은 네, 이승환님의 천일 동안 들으셨습니다. 다시 전주 FM 93.5MHz 지그러운 찍생활을 여러분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계속 우리 두 분께 질문 이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밤밤님께서 지금 채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채식을 했는지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좀 아주 오래전에 그 우연히 인터넷에서 공장식 축산의 그 굉장히 짧은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걸 보게 된 계기가 이제 레시피 같은 걸 검색해 보다가 우연히 이제 뭐 샐러드 뭐 이런 레시피 있는 커뮤니티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뭐 동영상 같은 게 있길래 아무 생각이 없이 눌렀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게 되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전혀 이제 살면서 접해보거나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장면들을 마주했기 때문에 사실 그때 어린 나이였어가지고 좀 충격을 받고 굉장히 머리가 멍해서 진짜 가만히 한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이제 그 이후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급식을 먹어도 학교에서 항상 그 동물성 재료 반찬이 올라와요. 근데 그럼 그 영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학대받고 있던 그 돼지였거든요. 어린 돼지들이. 그래서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계기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멀어지다가 이제 채식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동물 복지 때문에 시작했던 어떤 채식이 어떤 삶의 또 어떤 전환기가 되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환경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이제 채식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엄청 연관이 많고요. 그러니까 채식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과일이나 채소 이런 종류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먹을 게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다는 걸 알지만 되게 막막했고 그래서 인터넷에 어떤 커뮤니티 같은 데 계속 가서 비건으로 다른 사람 뭐 먹는지 구경도 하고 채식 뭐 먹는지 보고 막 정보도 얻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 환경과 연관이 굉장히 밀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처럼 동물권 때문에 시작을 한 사람들도 있지만 뭐 건강 때문에 그리고 환경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각자의 이유들로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환경과도 너무 밀접한 연관이 있고 저는 먹는 것과 크게 관련을 못 지었었는데 그거를 알게 된 이후로는 환경도 이제 지키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 해야겠다,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의 저에게 주어진 그 과제나 사명감 이런 것들로 좀 시작을 했고 저는 한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면 좀 많은 사람들한테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문화를 비거니즘 문화를 좀 확산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시작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게 됐습니다. 네, 방금 이제 그 채식과 우리 지구 환경과 관계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거는 이제 처음에 놀라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즘에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온실가스 이제 배출의 수치로만 보고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그 동물성 음식들 중에는 소가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 키우는 과정에서 소는 메탄가스가 엄청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다른 뭐 돼지나 닭들도 많이 접할 수 있긴 한데 그 동물들보다는 소가 제일 사실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 동물 뭐라고 해야 될지 뭔가 고기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은데 그런 이제 동물이고요. 근데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보통 약 4배가량 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고 해서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채식으로 한 끼만 전환해도 그 효과는 되게 많다라고 이 듣는 청취자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수치나 뭔가 계량화된 뭐 숫자로만 보지 않으시고 저는 좀 생명의 존중이나 이런 동물권 문제도 함께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물들이 정말 그 음식 안에 정말 수많은 서사들이 담겨 있는데 대부분이 고통을 담고 있고 공포가 물들어 있고 매우 잔인해요. 근데 그것들을 사회의 이면들이 되게 많이 가려놓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실제로 본 사람들은 편하게 소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국엔 이 생명의 존중 이나 이런 문제들은 지키지 않았을 때 결국 우리에게 다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슬을 함께 끊어 나가야만 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서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깊게 생각하고 그런 시작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막 뭐 채식을 해야만 합니다. 뭐 그런 말을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이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밥상에 오른 음식이 어떻게 오는지를 사실은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죠. 네, 맞아요. 네, 이제 만반님께서는 그걸 보고 우연히 보게 되어서 네. 그 동물이 느끼는 어떤 고통을 이해하고 이제 채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다 감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내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 그리고 동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건 내 스스로 찾아보는 왜냐하면 정보는 널려 있으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개인이 한 번쯤 고민해보고 그 타의에 의한 어떤 그 변화보다는 내 스스로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음식을 먹을 때 우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이제 네. 저도 이제 채식을 하니까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 말하는 풀떼기, 네. 풀떼기 앞에 있지만 네. 거기에는 정말 많은 어떤 희생들이 따르거든요. 맞아요. 그 희생이 먼저 이제 가장 먼저 감사한 농부가 있겠죠. 근데 요즘 이제 그 기후변화 때문에 농민들도 사실은 이 농사 짓는 것도 쉽지 않고 맞아요. 대부분 수입에 오거나 그럴 때 이제 밥상을 앞에 놓고 이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또 이 밥상으로 인해서 어떤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동물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그래서 좀 더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냥 내 이 혀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음식이 내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뒷면에 숨어 있는 것을 좀 보고 왜냐하면 그 음식이 나를 맞아요.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그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고통의 그러한 환경에서 있던 동물들을 우리가 먹는다라는 것은 그 똑같은 네. 어떤 폭력에 갇혀 있는 그런 동물들 내 입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우리 인간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환경이든 어떤 동물 복지든지 그것을 먼저 떠나서라도 내 입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어떻게 오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그 진실을 알게 되면 아마 조금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문성준님께서 지금 새활용 교육 강사를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새활용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제품이 새활용인지 그리고 왜 이 새활용이 중요한지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니까 그거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솔직히 이번에 새활용 강사 되시는 분들도 이 새활용이 과연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거기에 대한 우선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야 이게 강의가 진행되는데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솔직히 저도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 말이 그러니까 완벽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안하고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자면 우선 새활용은 장점이 우선 물건을 보여주면 좀 좋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가장 아끼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여드리자면 보이나요? 이거? 네, 보일 것 같아요. 이게 그 백팩인데 이거 네. 재질은 종인데 네, 종이 같아요. 정확히는 인화지 있죠. 인화지 담는 포장 종이에요. 인화지가 이제 빛에 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습기에 약하다 보니까 겉은 종인데 안에 내부는 검은색 비닐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찢어지지도 않고 습도에도 상당히 강하죠. 근데 대구의 어떤 사진관에서 인화지를 계속해서 많이 쓰는데 네. 이제 버려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종이도 예쁘고 꽤 질긴데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백을 만들어가지고 조금 작은 백부터 내지 이제 어깨에 매는 색 이렇게 만들다가 이제 백팩까지 이제 만드셔가지고 파셨거든요. 또 원래 이런 데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전주에 그 새활용센터 다시 보면 있잖아요. 네. 거기 강의를 갔다가 이 백이 있다는 걸 알고는 바로 저건 사야 돼 해가지고 바로 구입을 했죠. 그다음 또 제가 또 아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보이나요? 이거는 열쇠고리인가요? 네, 키링 열쇠고리 맞고요. 네. 그 제주의 그 남방 돌고래 그 네. 꼬리를 형상화한 건데요. 이거 재료는 뭐냐면 해녀복이에요. 아, 해녀복들 네. 중에서 그 방수가 구멍이 났거나 찢어졌거나 해가지고 다 버리게 생겼잖아요. 네. 그 중에 일부분을 이렇게 키링으로 만든 또 상품화해서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새활용은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면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우선은 그래도 내가 환경을 위해서 뭔가 조금 했어. 그래도 이왕이면 또 그냥 새로 완전히 그 자원을 채취해가지고 파괴해가지고 만든 걸로 한 게 아니라 그래도 그냥 버려졌던 거를 다시 만든 그런 제품을 삼으로써 내가 환경을 위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뭔가 기여를 했어. 그런 마음에 플러스 그다음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전국에 2,000개 정도밖에 안 팔린 걸로 알고 2,000개도 안 팔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주에서 지금 저 말고 이거 메고 다니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완전히 그 트렌디한. 네, 그래서 난 이런 거 나만 가지고 있는 이런 힙한 걸 할 줄 알아. 그 유명한 기업 중에 프라이탁이라고 그 가방 만드는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고 유럽 쪽에. 거기는 유럽의 그 차 트럭 포장으로 네. 폐포장으로 가방을 만드는데 모양은 같을지언정 그
포장 무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디자인이 다른다. 네. 같은 디자인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재활용의 이제 장점 같고요. 솔직히 환경 중심으로 생각하신다면은 제가 봐도 진짜 환경 중심 생각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물질 소비를 줄이거나 안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 하에 자본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지금 과도기가 필요한 거고요. 그 상황에서 재활용도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겪어야 될 과도기라면 그나마 좀 괜찮은 과도기 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 전 좀 다른 방향에서 좀 진로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은 것 같고, 저도 진로 쪽에 강조를 많이 하는데 학생들 네, 맞습니다. 학생들 강의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요. 네. 평소에 그냥 내가 지나가다가 이거 왜 이렇게 너무 많이 버려지는데 좀 아까운데 왜 버려질까? 이게 관심을 갖게 되고 이거 가지고 뭔가 좀 해볼까? 이런 생각 갖는 것부터가 환경운동가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바탕으로 내가 이거 잠깐 손 대가지고 이렇게 좀 디자인하고 그리고 조립하면은 뭔가 예쁘게 짠하고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공예가나 예술가나 이쪽이 되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내가 그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 이걸 편집하고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리면 유튜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크리에이터까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행사들을 만들고 기획하면 문화 기획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 상품 커져가지고 내가 마케팅하고 판매하면 경영자까지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좀 아시다시피 전라북도가 산업 기반도 약한 가운데, 그리고 나중에 뭐 미래세대 지금 현재도 AI 뭐 로봇이 모든 걸 다 대체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들은 미래세대들은 뭐 먹고 사나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하나의 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환경도 환경이면서도 한편으로 진로 쪽으로도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재활용의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그 생산된 것은 쓰레기로 나간 것보다도 재활용으로 다시 어떤 그 가치를 부여받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한 번이라도 그래도 한번 나왔던 거기 때문에 새로운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파괴하거나 하는 것도 진짜 많잖아요. 네. 그래도 이미 나왔던 물질을 한 번 더 쓴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자원을 캐내기 위해서 파괴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으니까 네. 그것만으로도 우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아까 이제 재활용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재활용도 있고 하나 이제 과도기라는 얘기를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고 소비하고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든 재활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그 단계, 그러니까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이 제품이 공장에서 나가서 쓰임을 하고 그리고 끝나고 이게 폐기물로 가는 모든 전 과정이 만들기 전 디자인 그 작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활용, 재활용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답이 아니다고 한 부분이 그것이 아닐까라는 게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했고요. 그리고 이제 밤밤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계속 채식 얘기를 했는데 우리 왜냐하면 그 기후환경에서는 모든 전문가들이나 과학자들이 얘기 주장하는 게 뭐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에너지 전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모든 전반에 걸쳐 있는 게 에너지하고 관계 없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에너지 전환인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인프라도 필요하고 경제 비용도 이제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거에 반해서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저는 채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제 프로그램도 이게 진행하고 있는 게 그 이유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 환경과 채식 관련이 있어 해야 돼. 그런데 이제 막상 이 하나의 개인의 식습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 오셨던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제 채식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떤 팁을 준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제가 그 아주 레드카펫을 깔고 이제 손잡고 같이 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지나왔던 과정들을 좀 얘기를 드리면, 저도 이제 비채식인으로 원래 살다가 그 영상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조금 변화한 것인데, 그 동물성 음식 맛에 저도 굉장히 그 길들여져 있고 물들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이 이제 많이 사주시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걸 알게 된 이후로는 이제 고통을 받으면서 멀어지곤 있지만 제 미각이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서 너무 그 먹고 싶은 갈망이 계속 생길 때가 잦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저희 방법은
저는 이제 줄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이거를 알고도 먹으면 너무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저를 너무 탓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지속 가능하게 길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계속 무너지는 시기들이 와서 조금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 달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달에 치킨을 한 번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계절에 한 번. 그래서 1년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아니면 이제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그 먹는 그 기간을 굉장히 늘려나갔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참아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그런 갈망들을 10번 참으면 그 다음에는 또 해소를 조금 해주는 시간이 있어야 또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 줄여나갔고 이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 어느 순간 그 미각이 이제 그 맛을 잃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아서 저는 지금은 이제 먹고 싶다는 갈망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그 기간이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제 기준으로는. 그리고 보통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맛을 기억하는 그 기간이 그 정도 된다고 해서 그 정도를 이런 식으로 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막 좋은 걸 알아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실천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뵙는데 막 무너지시는 경우를 봐요. 아, 네. 나는 못 참겠어. 전 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무너지시지 않고 조금 저처럼 타협하면서 기간을 늘려가면서 네. 줄이는 것도 너무 방법이고 그 갈망을 풀어주면서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너무 극단적이지 네, 않고 맞아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물론 자제를 하겠지만 네. 어느 피크까지 올 때는 그것도 해소해줘야 된다. 네. 대부분 그런 방법으로 가더라고. 그래야지 지속 네. 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좋은 충원. 결국은 다 네. 이제 가실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채식과 비건인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벌써 저희가 금방 빠르죠. 네. 네. 놀라셨죠? 이제 우리가 모임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해뜰날 모임이 이제 참 해뜰날 모임 언제 하나요? 우리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언제 있나요, 모임이? 원래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확히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첫째 주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때는 무조건 우리 나오는 걸로 하자 네. 이랬었는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좀 생기고 이제 그 운영진들 좀 변화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약간 과도기 상황이라 그 약간 흩어지고는 지금 아직 정비를 해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만나려고 계획 중이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부처님 오신 날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절에 가려고 특히 이제 완주의 화암사라고 진짜 괜찮은 절 중에 하나인데 이제 거기를 가려고 했었었는데 우선은 좀 5월 초에 가려고 했다가 안 되면은 부처님 오신 날에 가려고 했는데 저도 좀 일정이 생기고 해가지고 조금 미뤄질 것 같긴 합니다만 최대한 다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네 5월 달에 이제 갈 예정이고요. 다시 좀 돌아와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려고 하고 있고 다시 조금 정비가 되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몇째 주 무슨 요일 날은 무조건 만나자 이런 식으로 가서 하려고 합니다. 네, 기존에는 있었는데 지금 진행하시는 분이 자리를 옮기면서 조금 이제 과도기에 있고 그쵸. 이제 6월 달부터는 아마 다시 세팅을 해서 이제 정기적인 모임이 네, 맞습니다. 있을 거라는 얘기시죠. 그래서 이제 주로 하셨던 것들이 책 읽기라든지 환경 관련 책 읽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처는 없을 것 같고 우선 이제 이 방송이 나가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께 각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많은 이제 실천 활동들이 있는데 두 분께서는 기후 위기 대응에 어떤 실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각자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거창한 건 없지만 그 생활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이제 습관화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많이 들어보신 걸 텐데 일회용품 안 쓰기, 적게 쓰기, 안 쓰는 콘센트 보이면 뽑기, 그리고 LED로 이제 집을 다 바꿨고요, 전구를. 물을 항상 틀어놓으면 그걸 받아놔요. 네. 그래서 그렇게 쓰고, 그리고 저는 채식을 하고 있고 가까운 곳을 걸어 다니기, 필요한 물건만 소비하기, 이런 거 텀블러랑 손수건 쓰고 있는데 저는 제가 하는 부분을 내가 막 이런 걸 실천하고 있어라기보다는 그냥 아예 일상에 이렇게 루틴처럼 스며들게
그냥 습관적으로 코드가 보이면 안 쓰는 거 빼고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뭐 환경 관련된 캠페인이나 서명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들도 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로깅 봉사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좀 기후위기나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랑 연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네. 저는 혼자서 좀 고립돼서 했던 시기들이 많아요. 코로나 시즌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너무 뭔가 계속 환경 파괴범이 된 것 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그래서 조금 정신적으로 좀 막 되게 뭐 좋은 상태가 아니었는데 같이 막 활동하는 뭐 여기 소모임도 그렇고 여기 진아 쌤도 그렇고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같이 막 비건 음식도 해먹고 이러면서 좀 의지가 되고 너무 그 연대의 힘이 저는 컸어요. 그래서 맞아요. 네. 한 번씩 이렇게 지칠 때 만나고 약간 충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저와 연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잡고 레드카펫에서 네, 모신다고 맞아요. 했으니까 맞아요. 반반님. 네. 성지쌤은 어떤 거 하고? 네. 저 같은 경우도 거창한 건 없는데요.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이쪽 일을 하면서 강사 활동을 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곳 중에 하나가 4층, 5층 이쪽이에요. 옛날 같았으면은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이제 고백하자면 그 우리 진행자분께서 보셨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까 말까 고민을 이제 했거든요. 이제 강사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모범을 가겠는데 보여줘야 돼서. 특히 더 끝나고는 더 이제 못 타고 가는 거. 그리고 괜히 이제 차 끌고 오면 좀 안 될 것 같고 막 그래서 괜히였어 막 이렇게 농담삼아 얘기하곤 하는데 네. 우선 저 같은 경우도 걷는 거 엄청 좋아하는 성격이고 저는 이제 소소한 스트레스 해소는 좀 걷는 걸로도 많이 푸는 성격이어서 걷는 걸 많이 하고요. 그다음 대중교통은 좀 이용을 많이 해요. 근데 요즘 그 시외 나갈 때도 이제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하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지금 특히 시외버스 사정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시외로 나가는 버스 사정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환경 쪽으로도 좀 걱정이 되고 지방 소멸, 지역 소멸 쪽으로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술자리나 모임 같은 데를 가면 제가 술을 거의 안 마시긴 하는데 그래도 나가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주도하는 성격은 원래 아니에요. 아닌데 막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이제 무료에 제가 재미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굳이 라벨을 떼요. 페트병만. 네. 라벨을 떼요. 라벨 떼고 있으면 사람들이 또 나왔다 막 하면서도 한 편씩은 한 번씩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라벨 떼야지 이제 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진짜 이제 여행 좀 좋아하고 했던 저로서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한 번은 해봤지만 더 이상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한 번 정도 해보고 싶은 게 언제 여행 가시면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여행 가시면 갔다 오면서 내가 그 여행지에서 만든 쓰레기를 한번 가져오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제주도를 갔었는데 그때 들었던 얘기가 제주도가 워낙 관광객들 때문에 쓰레기들이 많다 보니까 쓰레기 처리를 다 못하고 육지로 보낸다는 얘기를 네. 봤어요. 그거 보고 제가 충격까지는 아니지만 놀래서 그럼 내가 2박 3일 동안 제주도 가는데 내가 만든 쓰레기는 내가 들고 와봐야겠다. 그래서 우선 이제 화장실 가거나 이제 그런 쓰레기 말고 음식 쓰레기 말고 그냥 기본적으로 뭐 페트랄지 뭐 배달 용기랄지 이런 거는 가지고 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행을 해보니까 여행의 마무리부터가 완전히 달라져요. 네. 여행의 마무리는 원래 이제 피곤하고 지치고 하면 내가 페북이나 인스타에 이제 여행지 막 올리고 좋았다고 누르고 기억하고 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용기 설거지가 맨 마지막 일정이 되는 거예요. 용기 설거지가 맨 마지막 일정이 되는 거고 이제 제주항 떠날 때 남들은 이제 제주 특산물 바리바리 들고 오는데 저는 쓰레기를 진짜 바리바리 들고 이제 배를 탔고요. 같이 갔던 친구가 순천 친구인데 나 여수 도착하면 버리고 올 거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럼 반칙이 저 전주까지 들고 가야지 해가지고 네. 들고 왔었는데 그때 좀 많이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네. 내가 하루 동안 쓰레기 이렇게 많이 배출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게 처리가 되도 안 되고 이래서 여행을 가면 될 수 있으면 현지인들 좀 밥 사 먹고 배달 음식이랄지 이런 것보다는 음식 사 먹고 공정 여행도 하고 이런 거 그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대신 2번 이상 하고 싶진 않은데 한 번 정도 진짜 여행 갔었을 때 그 내가 만든 쓰레기 한 번 정도 대가져오기를 해보시면 네. 진짜 내가 이렇게 쓰레기 배출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진정한 여행을 즐기려면 그 현지 식당이나 현지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고 이런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내가 버리면 얼마만큼 내가 버렸는지 알 수 없지만 모아 오면은 하루에 버린 쓰레기 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좀 더 이제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좀 아쉽기도 하고요.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get through this 자, 해뜰날 동호회 회원으로서 또는 환경활동가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문성주 밤밤님으로부터 전주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그리고 재활용, 채식의 중요성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연에 의한 지구온난화가 아닌 인간의 문명활동으로 인해 팔팔 끓고 있는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지구로운 채식생활의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지구환경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를 지킨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올게요.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였습니다.